그날 키이우의 지하 방공호에서 울려 퍼진 피아노 선율에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폭격이 계속되던 우크라이나의 수도 지하 30m 깊이의 방공호에는 427명의 시민들이 대피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올렉산드르 코발렌코는 키이우 국립음악원의 교수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2년 전 그날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연주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올렉산드르, 당시 58세, 키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피아니스트였던 그는 아내 나탈리아와 함께 음악이 전부인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그는 음악원으로 출근해 후배들을 가르쳤고 저녁에는 아내가 끓여준 보르시치를 먹으며 쇼팽을 연주하곤 했습니다. 음악은 내 삶의 전부였어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첫 폭격 사이렌이 키이우를 울렸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올렉산드르는 서둘러 아내를 깨웠고 이웃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지하 방공호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희미한 전구 불빛만이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담요에 몸을 웅크렸고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첫날 밤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리 위로 들려오는 폭격 소리에 사람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한 노인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고 임산부는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약도 부족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방공호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식수가 부족했고 화장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올렉산드르의 눈에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먼지 쌓인 업라이트 피아노였습니다. 지하철역이 건설될 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피아노를 친다는 게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품에서 울고 있는 5살 소녀를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먼지를 털어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음을 눌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것은 브람스의 자장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멎었습니다. 노인들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올렉산드르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요, 베토벤의 월광, 그리고 쇼팽의 녹턴. 차가운 방공호에 따뜻한 선율이 흘렀습니다. 5일째 되던 날 밤 특히 폭격이 심했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고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17살 소년 막심이 올렉산드르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임해전이요. 올렉산드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 레논의 임해전이 방공호에 울려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명, 2명,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러시아어로, 영어로, 각자의 언어로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임해전 올 더 피펄, 리빙 라이프 인 피스. 90세 할아버지도 갓 20살이 된 청년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폭격 소리 사이로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을 촬영한 한 청년의 영상이 SNS에 올라갔고 24시간 만에 전 세계 3천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7일째, 올렉산드르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정오와 저녁 6시 정확히 30분씩 희망의 콘서트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음악은 폭탄보다 강합니다. 증오보다 사랑이 강하듯이요. 그의 콘서트 시간이 되면 방공호의 모든 사람들이 피아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도 폴란드 피난민도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렉산드르가 연주하던 중 한 러시아 병사가 방공호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그 병사는 총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도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서요. 22살의 러시아 병사 이반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올렉산드르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탄곡을 연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와 러시아 병사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에 방공호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반은 그날 밤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돕기로 결심했고 후에 전쟁 범죄 재판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15일째, 드디어 인도주의 회랑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방공호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모두가 올렉산드르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이 없었다면 우리는 희망을 잃었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음악이 우리를 구했어요. 올렉산드르의 이야기는 CNN, BBC, NHK 등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방공호의 피아니스트로 불리며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3년 그는 UN 평화 콘서트에 초청받아 연주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총을 들었지만 저는 피아노를 연주했죠. 그리고 음악이 이겼습니다. 현재 올렉산드르는 전쟁 고아들을 위한 무료 음악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명의 아이들이 그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있으며 그 중에는 방공호에서 만난 5살 소녀 소피아도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했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은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증오가 아닌 사랑을 연주하기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그의 학교에서는 무료 콘서트가 열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올렉산드르의 낡은 피아노는 지금도 그 방공호에 있습니다. 키이우시는 그곳을 희망의 음악 박물관으로 만들었고 매년 3월 15일이면 평화 콘서트가 열립니다. 방문객들은 그 피아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녹슨 건반과 깨진 페달, 총알 자국이 남은 몸체. 하지만 그 피아노는 여전히 소리를 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음악은 죽지 않는다. 희망은 죽지 않는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 오늘도 올렉산드르는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연주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곳에 음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국경도 언어도 증오도 넘어섭니다. 제가 방공호에서 배운 것은 단 하나예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구촌 감동TV는
전 세계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